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날씨가 다음 주부터는 무척 더워진다 그럽니다. 주말에 보양식 좀 드시고 다음 주에 전보다 활기차게 일선에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고TV가 미는 사람 김종인 씨죠. 고고TV는 4.15 총선의 참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졌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고TV는 4.15 총선 끝나고 이틀 후부터 말씀드리기를 파괴적 계획에 간다. 계획적인 파괴가 아니라 파괴적인 계획에 와야 한다 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싹 바꿔야 됩니다. 싹 바꿔야 되는데 과거 이건희 씨가 마누라와 자식만 바꿔 싹 바꾸는 게 바꾸라. 그거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남자는 꼭 서서 소변을 놓아야 되는가? 앉아서도 놓아야 되지 않는가? 그죠? 앉아서 놓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 정도로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킬 수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인 씨가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80살이 되신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고 미래통합당 내에서 가장 젊어요. 생각이 가장 젊은 사람이 하나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문재인이가 말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본받으라 했는데 문재인 씨는 김종인 씨는 그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술술술술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어제 그 초선 간담회에서 나와서 그 영상이 찍혀졌죠. 연합TV에서 찍었나 본데, 그걸 보니까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테슬라를 갖고 나오죠. 그죠? 테슬라와 머스크를 갖고 나오는데, 모든 걸 바꿔라. 창조적인 파괴를 해보자. 우리가 진 이유가 창조적인 파괴를 안 했으다. 10년 동안. 그래서 졌으니 이제부터 초선 재선 의원들과 3040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당을 바꿔보자.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인정을 받아보자 하는 게 어제 그 내용이었는데요. 또 하나 여기서 계속 신문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3040당을 미래통합당 내에 세우셨죠, 벌써. 3040당을 세워서 미래통합당 내에 당을 하나 더 세우겠다. 그건 영국의 유니온 조직같이, 유니온 당같이 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러는 거는 물론 중기적인 목표는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되고 미래통합당 내나 야권이나 창조적 파괴가 안 된다면은 7년 후를 바라보고 3040을 키우겠다 하는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고고TV는 대선에서 정권을 못 가져오면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징글징글한 나라에서 어떻게 더 살게 되겠어요. 그런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미래통합당의 당명을 바꾼다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김종인 대표가 테슬라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초선 앞에서 근본적인 파괴를 해야 한다.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제 일각에서 그 두 명이 튀어나온 게, 원희룡은 깨갱 김종인 대표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나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진행가 잘못 편집이 됐고,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김종인 대표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했나 봐요. 원희룡이는 진보의 아루가 보수가 될 수 없다. 또 히딩크 5대 0이다. 김종인이 히딩크 5대 0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손이 발이 될 대로 김종인 대표한테 양해를 구하고 빌었나 봐요. 그 다음에 둘이 남은 게 홍준표가 남았고 장제원이 남았는데, 홍준표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것이에요. 국민들한테 비호감이고 홍준표의 깜냥은 나타났어요. 지금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늘도 신문에 나오는 게 내가 예언한 것이 다 맞았다. 왜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적폐몰이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사과하라 그러는데
그거 홍준표만큼 나도 맞췄어요. 그러면은 다 맞출 수가 있던 거예요. 남북 관계가 평화쇼는 사기쇼고 파탄이 날 것이고 경제는 침체하고 다 맞았어요. 고고 티브양도 못해. 홍준표는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보는 고고 티브양도 못해. 그런 식으로 대권을 갖다가 국민한테 어플하고 자기는 억울하다 하는 것 자체가 깜냥이 안 돼요. 깜냥이.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고 새로운 리더로서 태어나려면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고 새롭게 국민한테 다가서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제원은 지가 막 떠들다가 한 몇 번 떠들고 나니까 폭격을 맞잖아요. 장제원 같은 경우는. 그죠? 아들 문제 특히. 그 다음에 장제원이는 그 살아온 기반이 그 역사적인 고찰이나 철학적인 고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성원을 못 받아요. 지가 산자위작 한번 해보려고 산자위 해야 된다. 법사위 안 받아도 상관없다. 국회로 들어가자. 그러나 지금 야권이나 반문재인 세력은 들어가봐야 소용없다. 버틸 때까지 버티고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줘버려라 하는 게 중론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투쟁이지 길거리에 나가서 자유우파 맨날 외쳐봐야 이젠 안 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해봤잖아요. 자유와 우파는 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유와 우파는. 자, 보시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테슬라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초재선남들한테 말이죠. 창조와 혁신과 실용을 당부했다. 여기서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IT 혁신을 위해서 혁신을 노력했는데 실용이 없었어요. 실용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리고 창조적인 파괴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말하기를 내가 그 당시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창조적인 파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벌써 7분이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탄핵에 대한 결과를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국민에게 지지를 얻느냐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동안 10년 동안 하지 않았다. 5년 동안 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짜낸 안이 뭔가? 보수 대통합을 하면 과반 이상 승리를 할 수 있으라는 착각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 맞아요. 물리적인 결합은 했지만은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아서 실패했고 자유우파 돈벌이 쓰레기 유튜브 때문에 실패했다. 결과는 지금 우리가 현재 당면은 그대로 나타났고 지금부터 뭘 어떻게 고쳐야만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고 나라 발전을 위해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해야 한다. 창조적 파괴에 협조를 해주고 동참을 해달라. 2012년에 새누리당이 변해서 나라의 장래를 설계해야 국민이 편하다는 창조적 파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심정이다. 창조적 파괴를 하지 못해 결국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파괴는 이제 해보자.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통합당이 갈 길이 평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난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식견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해나가고 대국민 설득을 하는지 저는 놀랐어요. 솔직히. 머스크를 들고 나오고 테슬라를 들고 나온다. 다 아시죠?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선을 발사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이 우주를 구경하게 만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머스크가 이런 발상을 할 적에 언제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뭐 한 번 가는데 1억인가 10억인가 돈 내라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가면 되죠. 그래서 민간인 우주선을 최초로 개발한 했고 머스크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지금 머스크 주식이 폭등을 하고 있죠. 폭등을 했고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실패한다. 작년만 해도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죠? 그러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전기자동차 플러스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래서 이 머스크와 테슬라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고 김종인 대표가 말하는데 물론 고고TV를 시청하시는 지식인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일반인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어떻게 성공했냐.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창조적인 생각을 했다.
실용적인 창조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테슬라를 보면은 다른 자동차와 달리 배터리를 밑바닥에 전부 다 깐다. 배터리는 앞에 있거나 뒤에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전기 자동차 대부분 BMW나 또는 벤처나 이런 것들 또는 도요타나 뒤에다가 죄송합니다. 뒤에다가 배터리를 올려놨죠. 근데 머스크는 7,000개의 배터리를 밑바닥에 깔아. 자동차 밑에. 그러니까 그게 안정감이 쫙 깔아앉아서 가고, 또 주행거리가 훨씬 늘어났다. 그러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머스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몰락하고, 머스크를 비난하는 차들은 몰락하고, 세계적인 코로나 대공황에 있어서 힘들어졌고, 테슬라가 유일하게 성공한 전기차 업체가 됐다. 주가 폭등. 하나의 팁을 드리면, 주가라는 것은 단발마적으로 미래 기술 기업은 쭉 한 번 오르고 안 끝납니다. 몇 년을 오릅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 주식을 못해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개념 속에서 갇히지 말고 머스크와 테슬라 업체 같이 되라. 미래통합당의 기초를 뭐라고 두겠는가 여러분은 초재선한테 우리는 약자와의 동행,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와 동행하는 걸로 기초를 깔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좌파에 선점됐던 약자 서민 중산층을 갖다가 정강정책을 돌려버리겠다. 그 표 안 가지고는 우리 못 이겨요. 강남과 영남권 가지고는 표 못 얻어요. 대선 못 이겨요. 총선은 이길 수 있죠. 강남 영남권에서.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해가는 것이고 약자를 끌어안는 것이다. 그래야지 외연을 확장하고 행동 반경이 넓을 수 있고 국민한테 지지를 받는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알겠어요? 저도 신문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초적인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보수 그 자체가 계획적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유우파 사칭 돈벌레 유튜버들이 빠는 거 또는 박근혜를 빠는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박근혜하고 박정희는 보수가 아니고 자유우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보 개혁주의자예요. 오히려 좌파에 가까워요. 좌파 우파 이념을 따질 때 박근혜하고 박정희는 단 하나 대북관계에 강경책을 하고 부국강병을 하는 것은 우파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좌파가 뭐 부국강병 안 합니까? 하잖아요. 박정희하고 박근혜는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회주의 계획자이고 최고의 진보 혁명가였어요. 박근혜 빼고 박정희까지는. 박근혜도 좌파적인 색채가 많이 있었어요. 단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완벽한 우파였다. 그래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이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승산이 없다. 그래서 내가 비대위에 들어갔고 내가 하고 싶어 왔겠느냐.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려면 문재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가 비대위로 할 적에 너희가 내 말을 따르겠느냐.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하고 왔다. 그래서 보수 우파 이런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도 방송에서는 보수 우파를 말씀드리지만은 이때까지 했다. 3년 동안 줄기차게 보수보다 우파보다 자유우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몰렸냐? 극우, 수구 꼴통으로 몰렸다. 그러면은 보수란 말을 안 쓰더라도 보수의 가치는 살아남고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게 김종인 씨 생각이고 저는 김종인 씨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4.15 총선 이틀 후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보수란 말을 써야 된다. 자유우파란 말을 버려라. 근데 김종인 씨가 보수란 말까지 버리자. 쓰지 말자 한다. 버린다고 어디 가느냐? 보수의 가치가. 그래서 저도 보수란 말을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냥 문재인 대 반문재인 세력고 우리가 문화적인 컨텐츠를 육성해가지고 잡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개인 방송이니까요. 그죠? 제 개인적인 말을 좀 하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한민국을 받쳐온 가장 중심이 된 기둥인데 그걸 왜 나도 모르겠느냐?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 그게 그 보수가 되는 것이 그 이상 뭐 다른 걸 추구하느냐? 이때까지 보수, 우파, 자유우파 극우 해가지고 맨날 선거를 갖다가 사전 참패를 내리고
참패를 했으면서 아직까지도 보수를 외칠 건가 이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강정책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바탕 위에서 외연을 확장하느냐가 지향해야 할 최대의 과제다.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많은 서두를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과거 잘못을 깨닫지 않고 변화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무망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시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돈벌레 쓰레기 우파 사칭 유튜버들이 한 게 자유우파 아직도 그렇게 방송할걸요? 그러나 자유와 우파는 병립되는 거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자유, 우파, 좌파 안에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파 프레임을 갖고 갔죠. 좌파를 이기기 위해서. 쟤는 좌파란 말을 안 씀에도 불구하고. 근데 4년 동안 완패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유민주주의 좋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안에 우파가 있고, 자유우파를 써먹은 돈벌이 사기 우파 유튜버들은 저는 자유우파란 방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혹시 한두 번 했나? 기억이 없어요. 1년 동안. 문재인이가 독재고 문재인이가 탄압하고 우리 우파 세력이 자유를 잃었으므로 자유우파라는 걸 쓰고 나왔는데 그 프레임에서 졌어요. 이번에. 그냥 우파가 나요. 우파가. 그리고 고고티브는 방송할 때 항상 우파를 그랬어요. 그거도 없다. 우파다. 근데 이제 바뀌어야 된다. 말을 보수 우파 안 쓴다고 뭐 고고티브가 보수 우파가 아니겠어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 아니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자, 이렇고 이제 미래통합당 당명을 바꾸겠다고 어제 김종인 씨가 TV에 나와서 그러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뭐를 빼느냐? 미래도 빼겠다, 통합도 빼겠다, 또 보수란 말도 빼겠다. 왜? 자유한국당, 그죠? 또는 미래통합당 다 빼겠다. 자유통합당에서 자유 빼고, 자유한국당에서 자유 빼고, 미래에서 미래 빼고, 미래통합당에서 미래 빼고, 통합을 빼겠다. 프레임에 갇혔죠. 우리가 빼야 돼요. 이거 빼고, 과거에 솔직히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그런 이름이 참 좋았어요. 저도. 근데 전 더 좋은 게 있어요. 공화당. 이렇게 하면 돼요. 공화당. 지금 공화주의 원칙에 다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공화정을 원했고, 헌법도 공화정이고, 같이 살자는 게 공화정인데, 근데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을 썼죠. 그죠? 그 다음에 김종필이가 신공화당을 썼고, 또 결정적으로 조원진이 홍문정에 대해 공화당에 써.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을 쓸 수 없는 거야. 나는 공화당 이름이 참 좋은데 홍문정이나 조원진이 때문에 공화당을 못 써. 박정희 대통령이 쓴 공화당 대신 신공화당 가면 되지 뭐. 허경영이가 또 공화당 썼잖아. 그러니까 공화당을 못 쓰는 거야. 난 공화당 이름이 참 좋아요. 미국도 공화당. 그죠? 그냥 보수당, 노동당 이런 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당명이 나오든 한번 보시죠. 뭐.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